인셈의 디자인 강의 노트, 캡손 디자인 이노베이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인트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뭔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인트로가 있으니까 너무 좀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 작년에 찍은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서 한번 인트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3주차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1주차 과제를 받으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는 지금 라이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 전산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과제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라이노잖아요. 그렇죠? 라이노가 일단 메인이에요. 라이노가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메일 중에 이런 것들 퓨전 360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퓨전 36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근데 라이노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는데, 자, 라이노는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넙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 하면 선과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면을 만들고, 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입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쓰는데 이 선은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똑같냐면은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이노 수업을 할 때 항상 오토캐드 수업도 먼저 합니다.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드로우라든가 모디파이,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수정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면은 라이노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를 하는데, 이 오토캐드는 어디에 해석 거냐면 오토데스크라는 해석 거죠. 오토데스크. 그래서 캐드로 그려진 것들은 라이노에서 호환도 되고요. 라이노에서 그린 캐드도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뭐예요? 벡터라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기 때문에 어차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 DWG 파일, 이 파일이 있으면은 라이노에서도 불러오는데 문제 없고, 라이노에서 DWG 파일을 저장하면은 또 어떻게 돼서 불러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는 방법인데, 라이노는 제가 개강하면은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드리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드리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오토캐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2주차 과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용이라는 걸 다운받을 건데, 오토캐드 학생용을 다운받을 거예요. 이 오토데스크에 있는 학생용 프로그램들은 교육적 목적으로 개인이 깐다 그랬을 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오바마 정부 때 이 학생용을 풀어라 라고 해서 오토데스크가 다 풀었어요. 학생용을 다운받으시면 이제 뭐가 되냐면 개인당 컴퓨터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같은 버전일 때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라이센스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흑의 경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설치할 필요 없고요. 학생용은 상업용이랑 기능상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깔고 나면 이제 상단에 스튜던트 버전이라고 해서 학생용이다 라는 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뭐 공부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PPT가 있는데, 이 PPT는 제가 작년에 인터넷 강의로 메가스터디랑 손을 잡고서 오토캐드 관련해서 강의를 쭉 만들었어요. 인강을 만들었는데, 그 인강의 첫 강의 이제 뭐냐면 오토캐드 학생용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 PPT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뭐 검색 엔진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오토캐드 스튜던트 혹은 오토데스크 스튜던트라고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 스튜던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뜰 겁니다.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오토데스크 에듀케이션 커뮤니티 안에 있는 데에서 다운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주로 썼던 퓨전 36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그 다음에 3D 맥스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학생용으로,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버전으로 깔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제공합니다. 이걸 그냥 개인 컴퓨터에서 깔아서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라이센스를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등록. 그래서 여기 사인인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아, 선생님, 근데 저는 회원 등록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오토데스크라던가 어도비 쪽에서는 회원 가입을 다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전 360에서도 저장할 때는 어디서 저장해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쵸? 클라우드에 저장하려면 어쩔 수 없이 회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인인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데 회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 이메일 쓰시면 돼요. 네, 이메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create account라고 해서 회원 등록이라는 걸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뜨면 이제 create account가 뜨는데 여기다가 이름, 성,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쓰시고 또 한 번 여기다 똑같이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자, 비밀번호를 쓰시는데 비밀번호의 조건들이 쭉 나올 거예요. 몇 자리 이상이 돼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 조건에 맞춰서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끝나요. 끝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오토캐드를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3D 맥스 하고 싶으면 3D 맥스 설치하시면 되고 저는 퓨전 360이 필요해 오면 퓨전 360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에듀케이션 버전이기 때문에 상업적 버전이 아닌 개인이 공부하겠다, 개인이 작업하겠다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작업물을 가지고 뭐 상업적으로 쓰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 상업적 버전 그걸 꼭 쓰셔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적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회원 가입했던 걸 이제 사인인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걸 딱 누르시면은 뭐 이런 게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회원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있죠, 이메일. 내가 아까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을 하나 보내야 됩니다. 아마 들어가시면 이런 게 뜰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메일을 딱 누르시면 이제 여기 어떻게 하냐, 아까 등록했던 이메일로 메일이 하나 날아갈 거예요. 그럼 개인 자기 메일을 하나 찾으셔서 아까 등록했던 메일을 찾으셔서 여기 보시면 요걸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한번 등록을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 정보를 모르니 너희 정보를 좀 입력해달라라는 게 창이 뜰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나라 직업을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라는 우리나라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스튜던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쓰시면 돼요. 스튜던츠로 쓰시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 너는 어느 학교 다니니? 그 다음에 뭘 원하니? 그 다음에 입학연도, 졸업연도를 쓰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 학교 이름을 등록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학교 이름을 한 번도 등록을 안 했다 라고 하시면 누군가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전하기 싫은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학교 이름을 등록하는데 자, 쓰다 보면은 이렇게 썼는데 학교 이름을 썼는데 없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레코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딱 눌러서 학교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주소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주소, 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유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학교고 에듀케이션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주소는 어디고 나라는 어디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교육기관을 등록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요거 학업 분야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연도 몇 년도에 입학을 해서 몇 년도에 졸업합니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화번호 등록이 하나 있어요. 전화번호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전화번호 등록할래요. 원래 전화번호 있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전화번호 등록할래요. 그래서 얘를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고 합시다. 내 핸드폰 번호가. 그러면 일단 나라를 찾아주셔야 돼요. 나라. 그러면 코리아를 찾아주시면 얘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82번일 겁니다. 82번이고요. 그 다음에 82번인데 여기선 0자 첫째 자리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82 쓰시고 10-1234-5678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next 해서 continue 눌러주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뭘 넣으면 되냐면 이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그리고 해외에서 오토데스크에서 날라오는 문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숫자.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은 이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 다시 뭐 오토캐드 사이트에 가셔서 내가 이걸 다운받겠다. 그럼 퓨전까지 다운받을래? 그럼 퓨전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고, 퓨전이 아닐 때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게 뜨는데 요게 뜰 때가 있고 요새는 안 뜰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개인적 욕적으로 쓸 거냐, 개인 용무냐, 그러면 퍼스널, 이미저블 유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버전 2019 아마 2020 버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토캐드를 계속 가르치고 강의도 하지만 차이는 없어요. 2015 이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버전보다는 최신 버전을 쓰면은 왠지 또 오류라던가 에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아래 라이어는 2019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다 64비트로 나올 겁니다. 32비트 잘 안 나와요. 64비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잉글리시로 체크해 주세요. 가끔 학생들이 코리안으로 찾아가서 이제 한글판 오토캐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글판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한글판 외에 이제 영문판 갔을 때 못 써요. 근데 영문판을 쓰던 학생들은 한글판을 씁니다. 뭐 이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고요. 라이너도 한글판, 영문판이 있는데 일단 영문판을 까세요. 한글판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글로서 설명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판으로 쓰셔서 여러분이 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한 다음에 인스톨 now 해서 눌러보시면은 자,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이 창에서는 I accept, 그 다음 install. 그래서 실행하겠다. 그러면 이런 창이 쭉 뜰 겁니다. 뜨면서 근데 이제 설치를 인스톨을 딱 눌러주시는데 여기 인스톨을 눌러주시는데 그러면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설치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캡이라던가 리캡 포토를 쓰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 뭐만 하시면 돼요. 얘 오토캐드 2019만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인스톨이 되는데 이 설치할 때 중요할 점은 뭐냐면 얘는 인터넷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은 중간에 스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토캐드를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라 할 거냐? 자, 여기서 오토데스크 스튜던트 라고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프리 스튜던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 해주냐면 여기 일단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 있고 3D 맥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면은 오토데스크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는 마야를 공부해 볼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마야 여기 찾아보시면 마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마야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인벤터 한번 써볼래요. 인벤터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학생용 공짜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퓨전 360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일단 오토캐드를 설치 한번 해보죠. 일단 제 프로그램에 오토캐드가 있나요? 짠짠짠 오토데스크에 가보면은 맥스만 설치했네요. 그럼 오토캐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자, 그래서 사인인. 그래서 저는
등록이 되고, 회원 등록 안 돼 있으면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 문자가 하나 날라올 거예요. 이 문자를 하나 넣어주시고, 엔터 코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봤더니면 454720, 454720,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들어왔고요. 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개인적 목적이다. 네, 버전은 2019 버전을 쓰겠다. 그 다음에 얘는 64비트 쓰겠다. 얘는 뭐 하겠다? 잉글리시 버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 자, 설치하시는데 여기 시리얼 넘버하고 프로덕트 키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얘가 한번 인스톨 할 때 찾아요. 문제 없다. 그래서 일단 2019에 로그인했고, 자, 나는 이걸 설치하겠다. 인스톨. iOS 인스톨.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얘를 딱 누르시면은, 자, 이게 쫙 풀려요. 이건 아마 C 드라이브에 풀릴 겁니다. 인스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노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노 없어도 오토캐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좀 큰 도움이 될 거고, 학생들 중에 퓨전 360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4주차 강의에서는 제가 퓨전 360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퓨전 360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좀 궁금한데, 퓨전 360이 일단 기본적으로 3D CAD라는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3D CAD, 익스트루드, 로프트, 리볼브, 그 다음에 뭐 스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입체, 기하학적인 입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건 모델링인 넘스 모델링이 들어와 있어요. 넙스가 아닌 넘스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유기적인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지가 알아서 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 파일이 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265MB를 받아서 얘가 알아서 깔 겁니다. 41분이지만 실제로 41분이 걸리지는 않고요. 깔다 보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어느 정도 뭐 안정적으로 인터넷이 돼 있다 그러면 그냥 까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게 깔리는 동안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저는 제 전공이 디자인 공학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공학 석사, 디자인 공학 박사에서 공학 박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오신 이런 리포트를 보면은 조금 저랑 생각이 틀리거나 가치관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한테 뭐 개인적인 썰을 하나 풀자면은, 저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저 한 살 위에 있는 형이 있어요. 형이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사디라고 해서 삼성 디자인 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해서 지금은 이제 뭐 여성복, 아동복, 아웃도어 다 하다가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패션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런칭 중인데, 형하고 저하고 같이 디자인을 공부하지만 원래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없었는데 형이 디자인이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저를 꼬시는 바람에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바라보는 디자인의 관점이 서로 틀려요.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제
기계공학 베이스 안에서의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이라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객관적인 디자인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랑 이제 한 학기 동안 혹은 다음 학기 계속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이 디자인이랑 가치관은 똑같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랑 많이 충돌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점을 찾을 거냐,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형이랑 작업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제가 막 지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지만 저는 이제 조용적인 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고 좀 신뢰성이라던가 객관적인 디자인을 갖고 여러분들은 아마 주관적인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거에서 계속 저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계속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일단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PPT를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는 이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PPT를 항상 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이 PPT를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브라운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나온 제품인데, 어느 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세요? 왼쪽이 마음에 드세요? 오른쪽이 마음에 드세요? 일단 마음속에 하나를 정해보세요. 나 왼쪽이 괜찮다? 혹은 오른쪽이 괜찮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시회가 있었는데, 전시회에서 이제 독일에서 했던 전시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자이너의 전시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 타공 패턴이라던가 이런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이런 버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도쿄의 전시회 포스터인데, 딱 보시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제품 디자인 학생들은 대부분 알아요. 누구 작품이겠구나. 이런 건데. less but better.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우리가 제품 디자인에서는 제일 모던한 디자인, 모더니즘의 디자인에는 독일 공장연맹을 통해서 바우하우스 통해서 이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이 디자이너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그걸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화려하거나 그게 아니라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디자인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디자인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디자인의 가치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디터 람스라는 디자이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디터 람스? 그 제품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디터 람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이해를 해요. 자, 그 디터 람스라는 사람이 브라운 회사에서 했던 디자인인데 어때요? 지금 써도 제품으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언제적 만들어진 디자인인지 아세요? 자, 1956년, 1963년 우리나라 6.25 때 만들었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레코드판인데 처음에 레코드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막 이런 골동품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철판을 구부려서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왼쪽에 있는 레코드 기기 같은 경우에 처음 나왔을 때는 백설공주의 관이다 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판매를 이루고 디터 람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오른쪽은 라디오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헤어드라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알람 시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디자인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은 라디오고 오른쪽은 뭐예요? 아이팟이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디터 람스의 디자인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애플 디자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디터 람스 디자인과 이 애플 수석 디자인은 조나단과 거의 유사하죠, 디자인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디터 람스 디자인들, 요거는 애플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 디자인에서는 불필요한 장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사람들한테 행동할 수 있게끔 어포던스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많이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식적 효과보다는 조형적 미라든가 비례, 균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아서 디자인을 합니다. 재밌죠? 아이폰 안에 디터럼스의 라디오가 들어와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디터럼스라는 사람이 10가지의 좋은 디자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희 제품 디자인 쪽에서는 이걸 잘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좀 혁신적이어야 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그러니까 제품을 봤을 때 바로 사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디자인은 아름답다. 그래서 균형, 비례, 대칭,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이 조형적 언어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관심을 끄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많이 생각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화려하는데, 제가 디자인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화려한 건 좋은데,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사용자가 쓰기가 어렵거나, 그 다음에 너무 새를 표현한다, 나비를 표현했는데 너무 똑같이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메타포적으로 써야 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좋고, 누군가 봤을 때 이 선을 보거나 면을 봤을 때, 그게 뭐구나라는 걸 이미지로 인지해서 디자인이 전체적인 조화가 좋다라는 걸 느낌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디테일까지도 섬세해야 된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as little design as possible. 그래서 최소한의 디자인을 사용해서 사용자한테 혼돈을 주지 않고 정갈하면서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 디터럼스가 스케치했던 것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터럼스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 타공판, 벼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왼쪽이 마음에 드세요? 오른쪽이 마음에 드세요? 저희 제품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디터럼스가 오기 전에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바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건 되게 정교하다면서 정확하고 비례적이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항상 기반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해요. 생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용이하면서도 재료를 정확히 조금 아껴 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 최소한의 디자인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아마 저랑 많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제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해서 이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한 학기의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랑 형이랑 계속 작업을 해보지만 맨날 싸워요. 여러분하고도 싸우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충돌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름다움, 디자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이 어느 자기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라던가 감성적인 생각으로 많이 표현할 거고, 저는 객관적이고 조금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연습도 여러분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걸 설득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쩔 수 없이 남들을 설득하고 내 디자인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싸우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인스톨이 뜨면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 리캡이라던가 리캡 포토는 필요 없고 우린 뭐만 있으면 돼요? 오토캐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스톨, 이런 식으로 쭉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 바로가기를 눌렀을 때 굳이 따로 이제 프로덕트 키라던가 이런 키 안 넣고 그냥 얘가 쭉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위에 오토캐드 위에 보시면 오토캐드 2019 옆에 보시면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해서 스튜던트 버전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차 과제는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로 과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하셔도 저는 뭐 보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설치 방법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 영상들은 학교에 있는 학교 사이트에도 올리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사이트에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받거나 뭐 이런 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과제를 안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잘 이해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유튜브로 가셔서 자, 여기서 림 기섭 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캡스톤 디자인 이노베이션 이렇게 쳐서 제 개인 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쭉 보시면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뜨네요. 일단 저번에 올렸던 게 있고요. 일단 기섭림으로 쳐봅시다. 기섭림 쳐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사이트가 하나 뜰 거고요. 어젯밤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봤다 그러면 이 동영상 밑에 자신의 학번 이름을 써서 리플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달린 걸 보고서 아, 제 영상을 봤구나 안 봤구나를 출석 체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여기다가 또 리플을 달아놓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나중에 온라인 수업이 됐든 오프라인 수업이 됐든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를 필요는 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싶다 뭐 그러시면은 유닛스터디 제가 예전에 유닛스터디에서 임기섭 찾아보시면은 유닛스터디랑 같이 만들었던 10가지 강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3D Max를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제가 사맛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인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오시면은 사맛 디자인 제가 이제 3D Max 페이지 이건 나중에 또 소개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 가보시면은 3D Max의 모든 동영상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출석 체크는 어디에서 한다? 기섭 림 여기다 가셔서 제가 지금 찍은 영상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다 리플 달아주시면은 그 리플을 통해서 학번 이름을 통해서 누가 이 영상을 다 봤나 안 봤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라이노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퓨전 360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